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항공 가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첨삭이 많이 밀려 있어서 화면을 도저히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양질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녹음을 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본인의 자서전을 집필하게 되었대요. 그 제목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2번에서 설명을 할 때 그 이유가 잘 쓰여져 있어야겠죠? 어떤 방식이 좋다는 건 사실 이건 정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책의 제목의 그냥 기준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읽고 싶은 느낌이 나야 한다는 것. 이게 아마 관심 끌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목을 읽었을 때 대략 어떤 책이다 하는 느낌이 이렇게 살짝 묻어나는 것도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제목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땡땡 문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서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한번 몇 페이지 훑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이렇게 감이 잡힐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은 역량을 녹여서 쓰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성향 성격 이거 이제 매번 제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만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에피소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쭉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도 제목을 정한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만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자 이내이기 때문에 편하게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3, 4번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 이것도 3번은 50자 이내로 어떤 이슈인지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제목 같이 쓰시고 부수적인 설명이 있게 쓰셔도 되고 뉴스 기사를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쓰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번에 뉴스 기사 공부하는 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지원자가 갖는 생각 중에서 정치적인 색을 나타내는 이슈를 언급하는 건 항공사라서가 아니라 면접이라는 거에서 이런 선발 과정에서 좋은 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드리자면 되게 간단한데 이걸 잘 모르시겠다면 연합뉴스 기준으로 볼게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순서대로 정치, 북한, 경제, 산업, 뭐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애, 스포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두 개 정치, 북한 제외하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환경이나 라이프, 팬데믹, 관광과 같이 제주항공의 산업과 조금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꼭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사나 아니면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은 분야나 여러분들이 이 갖는 사회적인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아주 예민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다 좋습니다. 조금 많이 겹칠 것 같은 뉴스는 팬데믹이나 환경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되어 많이 변화가 있던 산업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으로는 저탄소 관련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겹치는 분야도 여러분들이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잘 들어가 있다면, 즉, 내 생각을 잘 나타낸다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PR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그 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왜 그 뉴스를 선별했는지, 왜 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5번인데요. 5번 진행하기 전에 정말 질문이 많이 왔어요. 천자 모두 채워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천자 기준으로 반인 500자는 솔직히 너무 짧고 성의 없어 보이고요. 제시된 글자 수에 대한 적당한 길이는 최소 800자에서 850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대 다들 이제 길게 쓰는 친구들은 998, 막 이렇게도 써요. 저는 예전에 제주항공 썼을 때 988, 915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자를 꽉 채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 800자에서 850자 정도의 길이는 유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길게 쓰라고 제시한 글자 수가 아니니까요. 자, 5번 들어가면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과 제주항공이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 이거는 여러분 내 기준이 뭘까 하고 생각하면은 사실 기준은 여러 가지고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잖아요. 자, 제주항공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글쓰기가 더욱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채용 사이트 들어가시면 경영가치 있잖아요. 왼쪽 첫 번째에. 그 안에 있는 사이트 좀 보세요. 그 안에서 고르는 게 가장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뭐 핵심 가치 키워드 예전처럼 언급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쭉 보시면 하단에도 되게 좋은 소스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미션의 의미 그리고 이걸 7C라고 읽나요? 이게 제주항공 투레터 코드죠. 그래서 이 C로 시작하는 영어들의 여러 가지 이런 많네요. 정말 정신의 의미 이런 거 같이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미션 중에서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 하나쯤은 있겠죠. 그래서 잘 매칭해서 작성을 하면 저는 완벽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 이런 회사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은 일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SNS에서 보여지는 분위기 같은 걸로 간접 체험하신 걸로 설명하셔도 좋고 직접 제주항공을 이용했던 일화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런 걸 적어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할 때 자신의 이런 경험이나 또 꼭 기내랑 관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너나 나나 기내에서의 그런 일화, 뭐 따뜻한 승무원의 미소가 뭐 아직도 기억에 선연해서 아니면 감동해서 이런 걸 써버리시면 그건 그 사람한테 받은 그런 감동과 내가 스스로 느낀 기분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서 느껴져 버린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나타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받은 감정에 대해서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한 이유가 되어버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준을 통해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가겠습니다.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은 여러분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 일, 예상되는 일, 어려운 일은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단체 활동을 하셨을 때 힘들었던 점이나 활동에 대한 이런 부적응했었던 뭔가 적응에 관련된 부분이 좋고 업무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건 힘들 것 같아요 하는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되도록 지양해 주세요. 이거는 업무는 시켰을 때 이럴까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이 뭐 공부를 하고 해내고 말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당장 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모르니까 배워서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왜 그 점이 어려울 수 있는지 작은 단점 같은 거를 그냥 하나 꺼내주세요. 직무 수행적인 능력 부분이 아니라 이런 업무에 대해서 뭐 적응력이라든지 나의 성격이나 성향에서의 조금 단점을 기술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질문에서. 너무 친절한 질문이에요. 제 기준에서. 단점을 알려줘 이런 질문도 아니고 극복하는 방안을 기술해줘 라고 하는 거니까 쓸거리는 너무 무한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이런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람을 잘
컨트롤 하지 못한다라든지 사람을 마주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마주하는데 어떤 점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나는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한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그런 스터디를 한다고 얘기하셔도 되고, 꼭 무슨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극복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데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요청하고 요구했을 때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주문을 받았을 때 나만의 규칙이나 사람의 특징으로 얼굴을 기억하는 방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영수증대로 따로 이렇게 필기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내에서는 영수증이 없으니까 자리별로 기억을 한다든지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좀 그 환경에 익숙하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냈어요. 그렇게 나의 단점이지만 그렇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 자체를 잘 쓰는 방법은 이전 티웨이 영상에서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자와 같은 긴 글을 쓰실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도 본론을 두 파트로 나눠서 제시와 해결 방안 혹은 에피소드와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적는다면 금방 글자 수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글을 늘리는 게 더 쉽고요. 글을 압축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짧게. 그러니까 오히려 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리 쓰신 다음에 쓸모없는 것만 지우셔도 되고 이렇게 좀 방식을 잘 찾아서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다들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상반기 채용 화이팅 합시다. 안녕.